나가는 가미가지에 들어보셨죠? 자살특공대입니다. 비행기 태워가지고 애들한테 죽어라고 보내는 거예요. 그렇게까지 항전을 해요. 애들이 계속 버티는 걸 보고 미국이 무슨 생각을 하냐? 야, 저놈들은 안 되구나. 미국이요 계속해서 대화를 요청합니다. 항복을 계속해서 추천해요. 이제 전쟁을 끝내자. 근데 일본에서 어떻게 하냐? 결사 반대합니다. 우리는 끝까지 버티겠다. 어쩔 수 없다. 그러면은 폭탄을 아무리 떨어뜨리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일본 사람들은 왕이 있잖아요. 얘네는. 그러니 천황폐하 만세 하면서 끝까지 버텨요. 야,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쓴 적 없던 이걸 꺼낼 수밖에 없다. 그게 뭡니까? 원자폭탄입니다. 원자폭탄은요 두 곳에 떨어졌습니다.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입니다. 당시 왜 그 두 곳에 떨어졌냐? 간략하게만 하자면요, 일본 전역이 계속해서 일반적인 공습은 받고 있던 상황이에요. 이 중에 원폭을 딱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미국도 처음 쓰는 거예요. 자기들도 이게 테스트잖아요. 실험치가 필요하니까 몇 가지 기준을 세웁니다. 그중 첫 번째가 일본 전 지역이 공격을 받고 있지만 대규모 폭격을 아직까지 맞은 적 없는 점. 첫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 도시의 지름이 5km가 넘는 지역. 그래야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해요. 5km가 넘을 것. 세 번째 뭘까요? 인구가 많은 거. 군사시설이나 관련 목적이 있는 것이죠. 계측 가능한. 요 세 가지 기준으로 일본을 했더니 한 5개 정도 되는 지역이 나옵니다. 저기 위에 니가타라는 지역도 있어요. 그리고 우리가 아는 히로시마도 있고요. 나가사키는 원래 그 당시는 고쿠라가 우선이었지만 고쿠라, 나가사키 등 한 5개가 딱 집힙니다. 첫 번째로 원폭 떨어진 거 어디? 히로시마에 떨어집니다. 히로시마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. 일단 당시 일본의 동쪽 전체 해군이라던가 군사시설에 이사령부가 있던 곳이 히로시마입니다. 그리고 일본 최대의 해군 사관학교가 히로시마에 있어요. 해군 부대 시설이 있는 것도 히로시마입니다. 얘네는 그러니 피할 수 없게 원폭을 팍 맞아요. 그때 하루 사망자가 몇 명일까요? 뭐 히로시마 제쳐두고 나가사키 왔으니까 나가사키로 할게요. 당시 그 순간 원폭이 터졌죠. 그리고 사망자가 약 6만 명입니다. 그 순간, 나중에 추가로 사망하고 다음날 이런 거 말고 그 순간 6만 명 감이 오세요? 대충 큰 숫자잖아요. 더 무서운 거, 당시 나가사키 전체 인구가 24만 정도 됩니다. 24, 5만. 감이 오시죠?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라고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. 왜? 사망자, 중상자, 경상자 외에도 행방불명이라고 체크가 돼요.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. 얼마나 나가사키가 많은 희생을 받았는지 아시겠죠? 뭐 여튼 히로시마도 똑같습니다. 빵 터지고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. 그 다음날 일본 라디오에서 방송이 흘러나옵니다. 뭐라고 나오냐? 공식 당시 발표입니다. 사람, 동물,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 쓰러졌다 라고 딱 방송이 나와요. 일본이 여기서라도 딱 보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요. 깨갱하고 도망을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? 미국이 한 번 더 기회를 줘요. 항전해라, 항복해라. 일본 애들이 머리를 굴려요. 오케이, 우리가 지긴 했다. 항복은 해야 되겠다. 최대한 유리한 조건이라도 한번 받아내자. 까불었어요, 쉽게 말하면. 바로 이거를 발랄하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애들이 또 가만히 버팁니다. 미국 입장에서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,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왜? 걔네가 연락망을 닫아버려요. 입을 꽉 다물어요. 버티는 거죠. 하니 두 번째 폭탄이 날아옵니다. 원자폭탄 이야기는 이따 가서도 볼 거라 길게 안 합니다. 근데 원폭,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. 원폭이 떨어뜨렸잖아요. 그날 비행기가 총 7대가 준비됐다는 거 아십니까? 원자폭탄 하면 딱 떨어뜨린 건 알잖아요.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때는 7대의 폭격기가 준비된다 합니다. 7기 중에 3기는요 먼저 와요. 세대는 와서 최대한 가까운 근교 섬에 딱 대기합니다. 예비 대기예요. 나머지 4대 남았죠. 4대 중에 한 대가 푸르릉 출발해요. 가요. 가서 뭘 하냐? 기후 상황을 봅니다. 원래 우리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. 주변에 고쿠라라고 남쪽에 뭐라 하죠? 공업지구가 크게 있어요. 당시 군수물자가 생산되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떨어뜨리려고 비행기가 쭉 오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.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. 점점 버팁니다. 버티고 버티는데 기름은 떨어져요. 이대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. 야, 어떻게 주변 어디 있냐? 나가사키라는 곳이 근처인데 여기도 후보에 있습니다. 오케이, 나가사키 가자. 나가사키는 날씨가 쨍쨍했을까요? 나가사키도 굉장히 흐렸어요. 그날 우중충하고
꼭 이렇게 뭔가 알기라도 하는 듯이 저 눈이 감도는 거죠. 날이 흐렸는데 거짓말처럼 한순간 구름이 중간에 싹 걸쳤대요. 정말 딱 거치더니 정말 요만큼만 딱 시야 확보가 됐대요. 원래 얘네가 떨어뜨리려고 했던 후보지가 아닙니다. 근데 기회는 더 이상 없잖아요. 오케이, 낙하한다. 땅. 나가사키는요, 나가사키 입장에서는 어마무시한 피해지만 미군 입장에서는 자기들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어요. 왜?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3km 떨어진 곳에 떨어지게 돼요. 해서 피해가 적었던 게 이만큼입니다. 어마무시하죠. 아무튼 요때 한 대가 따가서 날씨를 봐요. 일본 내에서도 공군들이 있잖아요. 노는 애들 아니에요. 피용 공습경보 올립니다. 하늘을 딱 봤더니 몇 대 안 다녀요. 그냥 일반적인 비행기랑 좀 특이해 보이는 한 놈만 왔다 갔다 합니다. 아, 정찰대구나. 정찰기는 워낙 다니니까 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. 왜? 몇 대 없었으니까요. 정찰기는 정말 많이 다녔대요, 그 당시. 그리고 나서 났더니 세대가 따르르 쪼르륵 오더래요. 저것도 정찰기인가 쓱 봅니다. 그 세대가 문제의 그 세대입니다. 한 대 원자폭탄을 태우고 있습니다. 두 대는 뭐하냐? 두 대 중에 한 대는요, 촬영기기예요. 촬영용 항공기를 따로 띄웠답니다. 왜? 걔네도 과학실험의 결과니까요. 옆에는 뭐하냐? 이제 얘네는 관측과 계산을 하는 공학적인 기기에서 총 3대가 가까이 딱 왔다가 빵 하고 그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. 잠깐의 비하인드 스토리였지만요, 아무튼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랬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 거. 우리가 원폭박물관 자료관입니다. 가서 그 당시 이렇게 관련된 전시물들을 조금 볼 겁니다. 보고 나서 평화공원이라는 곳에 잠깐 이동해요. 거기 갈 때 마무리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